아니, 정말 이상하지 않나요? 역대 가장 강력한 부동산 규제를 쏟아 부었는데 왜 집값은 오히려 오를 거라는 전망이 나올까요? 네, 바로 이 거대한 역설이 오늘 두부가 풀어볼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2025년에 있었던 수많은 정책들을 탈탈 털어보면서 2026년 수도권 주택시장이 어디로 향할지 그 거대한 흐름을 한번 예측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홈두부입니다. 이 아이러니한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모든 것의 시작점이었던 2025년을 정확히 되짚어 봐야 돼요. 정부가 당시 과열된 시장을 잡기 위해 과연 어떤 카드들을 꺼내들었는지 다들 기억하시죠? 정부는 크게 세 번에 걸쳐서 시장에 아주 강력한 압박을 가했어요. 먼저 6월 27일 대출 한도를 6억으로 딱 묶어버리면서 이른바 영끌, 즉 빚내서 집 사는 길을 막아버렸습니다. 9월 7일에는 공공이 주도하는 공급 대책을 발표하면서 시장을 안정시키려고 했죠. 그리고 마침내 10월 15일 서울 전역과 경기도 핵심 지역들에 싹 다 규제 지역으로 묶어버리면서 대출, 세금, 청약 뭐 하나 빠짐없이 수요를 억제하는 그야말로 전방위적인 카드를 꺼내든 겁니다. 이건 명백한 초강력 규제 시그널이었어요. 와, 이 정도로 강력한 조치들이 연달아 나왔으니까 뭐 당연히 시장이 좀 잠잠해질 거라고 예상했겠죠. 그런데 시장의 반응은 완전히, 정말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정부 계획은요, 서류상으로는 아주 완벽했어요. 일단 수요를 줄이고, 그럼 자연스럽게 거래가 위축되고, 최종적으로는 가격이 안정될 것이다. 굉장히 논리적인 시나리오죠. 하지만 시장에서는 이걸 안정의 신호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학습이라는 걸 하잖아요. 오히려, 아, 이제 진짜 서울에 내 집 마련하는 거 불가능한 거 아니야? 이런 극심한 불안감에 휩싸인 거죠. 그 결과 지금이 아니면 영원히 못 산다는 위기감 속에서 오히려 매수세가 특정 지역으로 확 쏠리는 현상이 나타난 겁니다. 이런 불안한 마음에 기름을 붓는 또 다른 그림자가 있어요. 바로 눈앞에 닥친 아주 심각한 신규 주택 공급 부족입니다. 여기 있는 숫자 한번 보세요. 2026년에 서울에 입주할 아파트 물량인데요. 2025년보다 무려 32.1%나 줄어들 걸로 예측이 돼요. 이건 정말 어마어마한 수치예요. 이게 그냥 일시적인 현상이면 뭐 그나마 다행일 텐데 그게 아닙니다. 재건축이나 신도시 개발은 계속 늦어지고 있고요. 여기다 건설사들이 돈 빌리기 어려워지는 부동산 PF 리스크 문제까지 겹치면서 공급 기반 자체가 뿌리부터 흔들리는 아주 구조적인 문제로 번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지점을 볼 수 있는데요. 바로 깔때기 효과입니다. 대출 받고 세금 올리고 이런 조치들이 오히려 이 불확실한 시장에서 가장 안전하고 가치 있는 자산, 우리가 흔히 말하는 똘똘한 한 채로 돈이 전부 쏠리게 만드는 현상을 낳고 있다는 거예요. 이쯤 되면 좀 분명해지죠. 아, 정부 규제만으로는 이 시장의 복잡한 움직임을 전부 다 설명할 수가 없구나. 그럼 이제부터 한 겹 더 깊이 들어가서 이 시장을 움직이는 진짜 힘, 그 본질이 뭔지 한번 파헤쳐 볼게요. 사실 이 시장이라는 거대한 배를 움직이는 건 정책이라는 돛이 아니라 세 가지 아주 강력한 조류입니다. 바로 시장 스스로 오르락 내리락 하는 시장 주기, 시중에 어마어마하게 풀린 돈의 힘인 유동성, 그리고 사람들의 구매 심리를 좌우하는 금리 환경이에요. 이 힘들은 개별 정책보다 훨씬 더 거대합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이 바로 이거예요. 우리는 지금 집값 회복을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이 데이터 보면요. 전국 시장은 이미 2023년 10월에 바닥을 찍고 회복기에 들어섰어요. 그러니까 상승은 이미 시작된 거죠. 특히 서울시장을 보면요. 이건 단순한 회복을 넘어서 아예 확장 국면에 들어섰어요. 직전 상승장의 가장 높았던 지점을 이미 넘어섰다는 건데, 이건 상승 동력이 그만큼 강력하다는 아주 명백한 신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부가 질문을 던져볼게요. 만약 지난 20년 동안 집값에 영향을 미친 단 하나의 변수에 모든 걸 걸어야 한다면 여러분은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댓글에 한번 남겨주시겠어요? 공급, 금리 아니면 다른 무언가일까요? 이 표가 바로 그 정답을 담고 있습니다. 지난 20년간 여러 변수들이 주택 가격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 통계적으로 분석한 건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 바로 0.50. 이게 바로 유동성의 상관계수인데요. 주택 공급이나 금리 같은 다른 어떤 요인들보다도 압도적으로 높은 수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이게 한눈에 이해가 될 겁니다. 불과 7년 만에 시중에 풀린 돈이 1.7배나 폭증했어요. 이렇게 우리 경제 시스템 안으로 쏟아져 들어온 4,466조 원이라는 이 막대한 돈이 바로 자산 가격을 위로 밀어올리는 가장 근본적인 연료가 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불을 붙이는 요인들이 더 있어요. 주담대 금리의 심리적 저항선이었던 4%의 벽이 무너지면서 이자 부담이 줄었고요. 동시에 전셋값이 무섭게 치솟으면서 아, 이럴 바엔 차라리 집을 사고 말지.
이런 세입자들을 사실상 매매 시장으로 등 떠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제 흩어져 있던 모든 조각들을 모아서 2026년의 최종 전망, 큰 그림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지금 시장 상황을 한마디로 비유하자면 마치 압력솥 같아요. 정부 규제라는 뚜껑이 위에서 어떻게든 강하게 누르고는 있는데 이 유동성이나 시장 주기 같은 거시경제의 뜨거운 열기가 아래에서부터 정말 맹렬하게 압력을 높이고 있는 거죠. 결국 압력솥은 어떻게 될까요? 무언가는 터지기 마련이죠. 두부 전망에 따르면 이 거대한 압력솥, 이 거대한 거시 동력의 파도가 규제라는 기둥을 결국에는 넘어설게 될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모든 곳이 똑같이 오르는 그런 시장은 아닐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명확한 충돌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시정을 안정화시키려는 정부의 의도와 그와는 정반대 방향으로 흐르는 근본적인 경제 현실, 이 두 힘이 정면으로 부딪히고 있는 거죠. 네, 이게 바로 오늘의 핵심 결론입니다. 정책이 아무리 강하더라도 경제라는 거대한 바다의 근본적인 조류, 그 흐름 자체를 거스를 수는 없다는 것이죠. 두부의 마지막 키워드는 이겁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 홈두부 채널 구독하시면 다음번 로또 줍줍 소식도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홈두부 사이트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랄게요.